이 수열이라는 파트가 솔직히 좀 쉬워. 별로 안 어려운 단원인데 근데 또 중요하기는 해. 왜냐하면 저기 나중에 미적분 2에 가서 이 수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하거든. 그 칸을 가지고. 이 수열이라는 게 그냥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 수열이라는 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그냥 수의 배열을 줄임말이야. 그냥 수의 배열을 줄임말인데, 수의 배열을 줄임말인데 니네가 이거 뭐 초등학교 때도 막 이렇게 뭐 영재 뭐 이런 거 할 때 뭐 이 수열 가지고 갖고 노는 게 좀 많은데, 이 수의 배열을 우리 수열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면 그냥 우리가 좀 배우는 거들이더라. 그냥 수를 배열해 놓은 걸 그냥 수열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거에 이제 그 수 중에 약간 얘가 규칙성을 띠고 있는 수열들이 좀 있어.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수열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배울 거야, 니네가. 그래서 크게 지금 니네가 배우는 수열 중에 지금 딱 고등학교 이게 2학년 때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열 중에 그냥 크게 딱 2가지만 배워. 원래 크게는 2가지만 배우거든. 뭐랑 뭐를 배우냐면 등차 수열이라는 거랑 등비 수열 요거 딱 2가지만 배워. 물론 이제 이거를 막 응용시켜서 다른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인 거로는 딱 요 2가지만 배워. 그냥 등차 수열 아니면 그냥 모두 다 등비 수열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수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만 배운다고 말했잖아. 그냥 수를 막 이렇게 나열해 놓은 막 니네 마음대로 수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나열해 놓은 이런 것도 수열이긴 해. 그냥 수를 나열해 놓은 모든 걸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얘네들이 뭔가 규칙성이 있어서 니네가 이 다음이 뭔지를 예상 가능하게 하는 애를 우리가 배울 거라고. 그지? 그 중에 우리가 크게 2가지를 배워. 뭐랑 뭐를 배우냐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배우거든.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 그냥 차가 같은 수의 배열이야. 차가 같은 수의 배열. 같은 수열이라고 할게. 그냥 차가 같은 수열. 차가 같은 수의 배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가 같은 수의 배열을 우린 등차 수열이라고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뭐 알만한 걸로 그냥 1, 3, 5, 7, 뭐 9 이렇게. 니네가 분명히 어떤 내가 수를 이렇게 나열해놨잖아. 그지? 이 수를 나열해놨는데 이 수의 규칙성을 니네가 뻔히 눈에 보이잖아. 내가 니네한테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다음 숫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니네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을 거야. 뭐라고 대답하겠어? 11이라고 대답하겠지. 그지? 그걸 어떻게 했냐 봤더니 니네가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아, 쌤 얘랑이랑 뺀 것도 2고요. 얘랑이랑 뺀 것도 2고요. 얘랑이랑 뺀 것도 2고 얘랑이랑 뺀 것도 2니까 그 다음 얘랑이랑 뺀 것도 2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수의 배열이 11이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한 이런 애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 이제부터 차가 같은 수열이라고. 그러니까 차가 일정하잖아. 그치? 이거 지금 뺀 거 차가 다 같은 거. 이런 애를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우리가 쌤 이 수열이라는 걸 왜 배우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얘가 뭔지 찾아내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야. 그지? 이 다음번 장이 뭔지 찾아내고 이 다음번 장이 뭔지 찾아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열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n번째 항이 과연 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n번째 항이 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뭔지가 궁금하고 얘가 뭔지가 궁금하고 얘가 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찾아내기 위해서 배우는 게 수열이야. 그래서 이 n번째 항을 찾아내는 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하는데 n번째 항을 우리가 보통 줄여서 뭐라고 많이 말하냐면 AN이라고 많이 말해. 그냥 AN이라고. 그냥 A n번째 항. 그러니까 n번째 항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A5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5번째 항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5번째 항.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 5니까 내가 여기서 A5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5번째 항이 니네가 세봐도 알겠지만 9잖아. 그래서 A5가 9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냥. 이게 수열이야. 그럼 내가 니네한테 얘들아 A에 213이 뭐니라고 하면 얘들아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거든? 이 수열의 213번째 항이 뭐냐라고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니네가 이 213번째 항을 솔직히 다 써가지고 푼다라는 건 좀 무리수잖아. 그지? 이걸 다 써가지고 푼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AN을 먼저 니네가 찾아낼 거야. 뭔가의 관계식을 뜩 찾아내는 거지. 그리고 AN이 뭐다라는 거야. n번째 항이 뭐다라는 어떤 관계식을. 니네가 예를 들어서 이거의 관계식이 예를 들어서 2n-1이다라는 걸 니네가 만약 찾아내잖아. n번째 항이 만약에 2n-1이다라는 걸 니네가 찾아내기만 하잖아. 그럼 내가 니네한테 A의 213번째 항이 뭐냐라고 하면 니네가 당연히 이 항의 213번째 항이 뭐냐라고 하면 니네가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금방 찾아낼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네가 이 수열을 배우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거 찾아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 n번째 항을 찾아내기 위해서 배우는데 이 n번째 항이 너무 유명하니까 얘 이름을 정해줬어.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n번째 항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일반적인 항이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명칭입니다. 그냥 뭐 되게 쉬운 내용이야 그냥.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수열에서 일반항만 찾아내잖아? 그럼 수열은 끝나는 거야. 당연하지. 잘 봐. 내가 수열을 왜 배운다고 했어?
몇 번째 항이 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배운다고 했거든. 근데 그 몇 번째 항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맨날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n번째 항이 뭔지를 찾아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n번째 항이 n에 관한 식으로 딱 표현만 해놓으면 끝나지 않겠냐는 거야. 이걸 우리는 줄여서 일반항이라고 말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일반항만 찾아내면 어차피 213번째 항을 찾아내라든지 뭐 A의 15번째 항을 찾아내라든지 A의 뭐 192번째 항을 찾아내라면 니네가 어차피 AN만 찾아내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니네한테 가르칠 게 뭐냐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니네한테 가르칠 거야. 일반항을 어떻게 구해낼 거냐. 근데 잘 봐. 이 등차 수열이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2항과 2항의 차, 2항과 2항의 차, 2항과 2항의 차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얘들아 A2 빼기 A1이랑 A3 빼기 A2랑 뭐 A4 빼기 A3이 모두 다 같을 거야. 모두 다 똑같잖아. 그지? 그 모두 다 똑같은 그걸 우린 이제부터 줄여서 뭐라고 할 거냐면 공차라고 말하고 그냥 알파벳 D를 쓸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차가 같다라고 말했잖아. 그 차가 같다라는 의미로 얘를 이제부터 우린 공차라고 읽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D고 얘도 D고 얘도 D일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등차 수열의 특징이지. 나 지금 니네한테 뭐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등차 수열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 등차 수열에서 내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내가 니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2가 분명히 A2에서 A1 빼면 D, A3 빼기 A2도 D, A4 빼기 A3도 D일 거야. 당연히 A5 빼기 A4 역시 D다라는 걸 니네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잘 봐봐. 우리가 이걸 보고 다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선생님 A 두 번째 항은요 A1에다가 D를 더한 거랑 같겠네요 라고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A2 빼기 A1이 D니까 A2는 A1에다 D를 더한 거랑 같지 않겠냐고. 그럼 당연히 A3은 뭐랑 같겠냐로 물어보면 A2에다 D를 더한 거랑 같을 테고 A4는 뭐랑 같을 테냐면 A3 플러스 D랑 같을 거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A2는 뭐라 그랬냐면 바로 위에서 봐봐. A2가 A1 플러스 D라며. 그러니까 난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않겠어? A1 플러스 2D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겠니? 얘는 뭐라고 써도 되냐면 A1 플러스 3D라고 써도 되지 않겠니? 이해했지? 자, 그럼 당연히 A5는 니네가 예상하건대 뭐라고 써도 되냐면 당연히 A1 플러스 4D라고 써도 전혀 문제될 게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걸 이렇게 바라봐도 돼. 자, 이해했지? 이걸 이렇게 바라봐도 돼. 자, A1, A2, A3, A4, A5가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면 당연히 여기다가 D를 더한 게 A2가 될 테니까 A2는 당연히 A1 플러스 D가 돼버릴 테고 A3은 당연히 여기다 D를 더한 게 A3이 될 테니까 A3은 A1 플러스 2D라고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A4는 여기다 또 D를 더한 거니까 얘는 A1 플러스 3D다라고 니네가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뭘 구하고 싶다는 거야? n번째 항이 뭔지가 궁금하다는 거야. 왜? 얘만 구하면 우리는 몇 번째 항을 물어보든지 간에 바로바로 차려낼 수 있으니까. 그럼 니네가 AN이 뭐냐? 다시 말해서 여기 쭉 갔을 때 그럼 AN번째 항은 뭐겠니? 라고 니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어? A1 플러스 N-1 D다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나온 공식이 바로 이 AN,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이거다라고 니네가 찾아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니네한테 어떤 수열을 써놨잖아. 이 수열에 과연 n번째 항은 뭐겠니? 라고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이 AN을 찾아내는 방법은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찾아내는 방법. 뭐가 되냐면 AN은요. 공식이 이거잖아. A1 더하기 N-1 공차 D예요 라고 니네가 찾아낼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결국 얘가 얼마냐라고 계산해보면 얘를 다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겠네. 2n-1이다라고. 그래서 니네가 얘들아 이 수열을 보고 AN이 2n-1이다라는 것만 니네가 찾아낸다라면 당연히 이 수열에 100번째 항이 뭐겠니라고 물어본다면 니네 당연히 뭐라고 말하겠어? 199라고 니네가 바로 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얘들아 이 항에 15번째 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15개 쓸 필요 없고 그냥 15번째 항이 뭐냐고 A15는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29다라고 니네가 바로 쓸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린 뭘 찾아내자? AN 찾아내자. 그러니까 AN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 공식이 바로 이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푸는 풀이 교재에서 푸는 풀이고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좀 바꾸겠습니다. 알겠지? 나랑은 이렇게 안 풀 거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나와 있듯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A1 플러스 N-1 D다라고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는데 우린 이걸 새로 해석해 볼게. 자 이제부터 나는
이 등차수열을 좀 자세히 봤거든? 잘 봐. 이 등차수열을 얘를 이제 다시 해석해 볼 거다라. 자, AN을 좀 자세히 봤더니 지금 니네가 뭐가 되냐면 이걸 다시 한번 봐볼까? 우리 지금 이걸 다시 한번 보면 n의 값에 따라서 얘가 변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봐. 다시 한번 써볼게. AN이 A1 플러스 n-1D라는 공식을 니네가 알았어. 그럼 n의 값에 따라서 이 값이 계속 변하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썼던 으로 AN이 2n-1이라면 n에다 1 집어넣으면 얘가 1인 거고 n에다 3 집어넣으면 얘가 뭐 5인 거고 n에다 7 집어넣으면 얘가 뭐 13일 거 아니냐고. n의 값에 따라서 얘 값이 계속 변하잖아. 그럼 이거랑 좀 비슷한 모양이 이런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y는 fx 같은 경우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더 어려우려나? 그냥 fx가 2x-1이다라고 한번 받아들여보자고. 니네 fx가 2x-1이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x에 1 집어넣으면 얘가 1 나오는 거고 x에 2 집어넣으면 얘가 3 나오는 거고 x에 3 집어넣으면 얘가 5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얘가 그냥 n의 값에 따라서 얘가 변수다라는 걸 니네한테 말해주는 거 아니야? an이라는 게. 그 n에다가 여기다 뭔가를 니네가 계속 뭘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잖아, 얘들아. x의 값에 따라서 얘가 계속 변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럼 이 등차수열에서 내가 여기서 지금 변수가 뭐냐라고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면 뭐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얘가 자꾸 변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 n이 변수 아니겠니? n이 변수잖아. 얘 분명히 n이 변수거든. 그럼 니네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얘가 n이 변수야. 근데 얘를 자세하게 봐봐.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여기도 쓰여있듯이 얘를 다시 한번 쓰면 a는 이렇게 쓸 수 있어. dn-d 플러스 a1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아? 얘를 이렇게 쓰는 것까지 전혀 문제될 게 없겠지. 이해하고 있는 거지? 자,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근데 얘는 누가 변수야? n이 변수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여도 되냐면 얘는 어차피 결정된 값인 거고 n의 값에 따라서 얘가 계속 변한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알고 보니까 n에 관한 1차 함수래. 항상 얘는 n에 관한 1차 함수야. 다시 말해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보고 우리는 얘는 무조건 n에 관한 1차 함수네. 그리고 그 n자 바로 앞에 붙어있는 얘가 항상 공차를 의미하고 있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n이 4n 플러스 1이다라고 니네가 찾아내잖아. 만약 an이. 그럼 니네가 이걸 딱 보잖아. 그럼 니네가 무슨 느낌이 와야 되냐면 n에 관한 1차 함수네. 그런데 n자 앞에 붙어있는 얘는 공차를 의미한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니네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제부터 우리 무슨 걸 생각해야 되냐면 선생님 이 an이라는 수열은요 분명히 등차 수열일 겁니다라는 걸 니네가 예상해야 돼. 이걸 어떻게 예상했냐면 n에 관한 1차 함수라서. 등차 수열은 항상 n에 관한 1차 함수로만 나와. 그리고 여기서 또 니네가 뭘 알아야 되냐면 공차가 4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 왜? 항상 공차는 n자 앞에 붙어 있거든. 실제로 진짜 얘를 보면 등차 수열이 나오나 볼게. 얘들아 n에다 1 집어넣어봐. 뭐 나오니 얘들아? 5 나오지? n에다 2 집어넣어봐. 뭐 나오니? 9 나오지? n에다 3 집어넣어봐. 뭐 나오니 얘들아? 13 나오잖아. 실제로 진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지? 공차가 얼마인? 4인 등차 수열을 항상 이루고 있다고. 그래서 n에 관한 1차 함수면 니네가 이걸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거를 굳이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내가 니네한테 문제에서 야, 뭐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이 뭐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봐. 그러면 당연히 니네가 공식 아니까 대입만 하면 돼. 일단 첫 번째 풀이 방법부터 보여줄게. 그러니까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봐. 다시 말해서 an을 구해봐. 그러면 이렇게 풀겠지. 일단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선생님 얘는요 a1 플러스 n-1 da라고 풀 거고 그리고 나서 얘를 2n 플러스 5라고 풀어도 돼. 이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방법. 하지만 우리는 이걸 딱 보고 내가 방금 얘가 등차수열이라고 내가 니한테 말해줬잖아 미리. 얘가 지금 공차가 나와 있으니까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럼 난 이제부터 어떻게 풀 거냐면 이걸 딱 보고 이렇게 풀지 말고 그냥 우리는 an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등차수열이구나. 얘는 분명히 n에 관한 1차 함수구나. 그리고 공차는 항상 1차 함수의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냥 바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n이라고 써줄 거고 초항이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5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1 집어넣으니까 7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뭐라고 쓰면 되더라? 5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빠르지.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한 번 더 n에 관한 1차 함수다라는 걸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빠르다고. 자,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은 어떻게 푸냐? 어떤 학교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뭐 A7이 2고 뭐 A 5가 그냥
그냥 뭐 3이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를 푸는 모든 해설제는 이렇게 풀어져 있을 거야, 문제집에는. 자, 이걸 보고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선생님 H는요 아까 전에 A1 플러스 6D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다루고 왔지? 선생님 A5는요 A1 플러스 4D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 옆에서 다루고 왔지, 그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요 이 공식에 의해서 초항과 공차를 알아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쓰고 이걸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 이 두 식을 빼겠지. 선생님 그래서 2D가 마이너스 1이라서 D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공차가 음수이고요.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1 마이너스 3이 2라서 A1이 5입니다라고 푸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을 쓰겠지. 선생님 AN 구하는 공식은요 A1 플러스 n-1을 D라고 했으니까요. 이 수열은요 마이너스 2분의 1n 플러스 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11입니다 라고 풀어주는 게 보통 문제집에 나와 있는 해설지의 풀이 방법은 이렇게 풀어져 있을 거야. 근데 잘 봐, 우리는 내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등차 수형은 무조건 1차 함수라고 내가 니네한테 강조했잖아. 그럼 이걸 보고 니네가 무슨 해석을 할 거냐면 얘들아 7 집어넣으면 2 나오고 5 집어넣으면 3 나온다로 받아들이자고. 근데 1차 함수라며. 7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5가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그냥 1차 함수 아니야. 그럼 니네가 1차 함수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얘 기울기를 니네가 구할 수 있겠지. 왜? 아까 n자 앞에 붙어있는 게 공차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얘들아 x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2분의 y값의 증가량 1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냥 바로 a는 마이너스 2분의 1n에다가 7 집어넣으면 뭐 5 집어넣으면 3 나온다며. 5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니까 여기 얼마겠어요? 2분의 11 나오나 보지 뭐 이렇게. 이게 훨씬 빠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니네는 생각을 좀 확장시켜야 돼. 그냥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그냥 이거다라고만 생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니네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n에 관한 1차 함수구나. 그리고 n자 앞에 붙어있는 이 기울기가 결국 공차의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니네가 생각을 해야지만 문제를 접근하는데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이해했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전혀 없어. 그래서 지금 등차 수열 왜 배우냐면 이거 구하려고 배운 거야. 이거 가르치려고. 근데 니네는 여기서 확장해서 지금 얘가 1차 함수라는 것까지 다 확인했으니까 어떠한 문제들인지 간에 뭐 금방 풀겠지. 이해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등차 수열을 좀 이어서 좀 더 설명할 건데, 자, 등차 수열 아직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자, 그러니까 이제 니네한테 막 예를 들어서 막 A2가 막 A 뭐 10이 그냥 뭐 A11이 막 3이고 그지? 뭐 A 뭐 공차가 2다라고만 해도 얘들아 원래는 어떻게 푸는 게 정상이라고? 자, 원래 푸는 방법도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설명할게. A11이 3인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등차수 일반항 구하려면 초항과 공차가 필요하니까 A11을요 A1 플러스 10D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써먹힐 때가 되게 많습니다. 꼭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D가 2이기 때문에 쌤 얘는요 A1 플러스 20이 3이니까요 A1이 마이너스 17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AN이 뭐냐라고 하면 A1 플러스 n-1을 DAU라고 풀어주는 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 그래서 얘는 뭐 2n-19입니다 라고 풀어주는 방법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안 풀고 이제부터 딱 보자마자 쌤 AN은요 분명히 공차가 2니까 2n으로 시작할 겁니다 라고 써놓고 11 집어넣으면 3 나온다며 그지? 11 집어넣으면 3 나오니까 여기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9 이렇게 풀어주면 뭐 거의 1초 만에 푸는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고지 이렇게 뭐 공식에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좀 확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얘들아 등차 수열에서 좀 특징이 하나 있어. 이 등차 수열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얘들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를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등차 수열을 내가 만약 수직선으로 나타낸다면 여기 A1이 있고 여기 만약 A2가 있다라고 하면 니네한테 이 수직선에 A3를 찍으라고 하면 니네가 여기다 찍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왜? 쌤 등차 수열은요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요만큼 왔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요만큼 와서 여기다가 A3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A3라고 쓰는 사람은 없겠지 니네가.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또 A4를 표현할 테고 여기다 A5를 표현할 테고 여기를 A6 이렇게 니네가 뻗어 나갈 거야. 이거를 등차 수열을 만약에 수직선에 표현해보라 하면 누구나 이렇게 표현이 할 겁니다. 그럼 이거를 보고 내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이 말 아니야? 결국 이 길이들이 모두 다 같아. 그럼 당연히 얘랑 얘랑의 중점 좌표가 얘 아니냐? 아, 얘랑 얘랑 중점 좌표가 얘 아니냐? 뭐 얘랑 얘랑의 중점 좌표가 얘 아니겠어? 이거를 우리는 좀 멋있게 뭐라고 말하냐면 등차 중앙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좀 멋있게 그냥.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AN이랑 만약에 AN 플러스 2를 더한 다음에 얘를 반으로 나누면 얘가 AN 플러스 1이 나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바로 등차 중앙이라고 해. 좀 멋있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 AN 플러스 1이 뭐랑 같냐면 AN 플러스 2랑 같아요 라고 나온 게 바로 우리는 등차 중앙이라고. 뭐 여기에는 뭐 이렇게 뭐 A, B, C 세 개가 등차수를 이룰 때 그냥 어쨌든 간에 가운데 거는 양변의 반과 같다. 왜 나오는지 알겠지 이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정도까지는 니네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는 좀 확장시켜서 보면 얘들아, 이게 왜 나왔는지를 니네가 수직선에 그려서 해석했기 때문에 니네는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야, 얘랑 얘랑 더한 거랑 당연히 얘랑 얘랑 더한 것도 똑같겠지. 이해했습니까?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등차 중앙은 뭐만 말해주고 있냐면 이 세 개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으면 얘랑 얘랑 더한 거의 반이 얘다라는 것만 지금 니네한테 말해주고 있거든. 근데 니네는 좀 더 확장시켜서 당연히 얘랑 얘랑 더한 거의 반이 얘인 건 니네 당연하잖아. 왜? 중점 좌표니까. 근데 우리 좀 생각을 확장시켜서 뭐까지 알자고?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같아도 등차수열이야. 이해했습니까? 또 뭐도 생각할 수 있냐면 얘들아, 얘가 얘랑 얘랑 더한 거의 반이 얘긴 하겠지만 얘랑 얘랑 더한 거의 반도 얘 아니냐? 무슨 말인지 했니? 그러니까 등차 중앙을 너무 딱 요만큼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등차 중앙은 뭐만 말하고 있냐면 연속되는 세 개 항이 있을 때 가운데 두 배는 양옆에 아까 같다라고 니네한테 말해주고 있지만, 니네가 생각하는 등차 중앙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다 똑같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얘가 얘랑 얘랑 둘이 더한 거의 반이기도 하겠지만 얘랑 얘랑 둘이 더한 거의 반이기도 한다는 거야. 이해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1에다가 니네가 예를 들어서 A 뭐 5를 더하잖아?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 2A3이랑 같을 거라고 내가 말하는 거. 이해했어? 왜? 5, 1이랑 5의 가운데 항이 A3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한 건 이거랑 같을 거라고. 또는 니네한테 예를 들어서 뭐 A1 플러스 A의 201은 뭐랑 같을 거냐면 A2 더하기 A의 200이랑도 같을 거라고. 왠지 이해했지?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거를 물론 대수적으로도 증명해 줄 수 있긴 해. 자, 얘들아, A201을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항상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맞지? 아까 전에 내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한 내용이지. 자, A2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얘도 뭐야?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한 게 2A1 플러스 200D. 얘랑 얘랑 더하면 2A1 플러스 200D 딱 나오지 않냐고. 근데 이걸 우리는 이렇게 수직선으로만 받아들인다라면 니네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겠지. 됐니? 여기까지가 등차수열의 내용이야. 전혀 어려운 거 없지? 솔직히 뭐 여기까지 지금 어려운 게 있을 게 없습니다. 그냥 충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니네한테 딱 가르친 게 두 가지 가르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A에는 A1 플러스 n-1D다. 내가 조금만 천천히 설명을 할게. 내가 처음 배운다고 하니까 좀 자세하게 하고 나중에 다시 복습할 때 좀 중요한 내용을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얘들아, 등차수열이라는 우리는 이 교과서적인 내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등차수열이라는 걸 딱 보자마자 아, 쌤 얘는요 A에는요 n에 관한 1차함수입니다 라는 걸 내가 니네한테 떠올려달라고 부탁했고, 그 다음 항상 공차는 뭐랑 같냐면 그 1차함수의 기울기랑 같은 역할을 한다까지 내가 니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등차중앙, 여기서 말하는 등차중앙은 이런 내용이야. 이 A2는 A1 플러스 A3과 같다라는 걸 얘가 말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A의 5는 뭐 A1 플러스 A의 9랑도 같다 이렇게 니네가 쓸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또는 A1 플러스 A9는 A2 플러스 A8과 같다 이런 식으로 니네가 이걸 자유자재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우리는 바로 등차중앙이라고. 알겠지? 여기까지 등차수열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봤고, 이제 추가적으로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야. 등차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은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떤 등차수열이 있어. 아까 전에 뭐 해봤듯이 뭐 1, 4, 뭐 7, 11 뭐 이런 애들을 딱 보면 그지? 이런 애들을 보면 우리가 아 얘는 등차수열이구나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이거를 다 더하면 뭐가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더하면. 이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그 수학자 그 수학자 누구야 그 가우스 그지? 가우스. 가우스. 가우스라는 수학자 알지? 가우스. 그 3대 수학자 누군지 아냐? 3대 수학자를 누구라고 해? 내가 아는 수학자 누구 있지? 또 유명한 애 있잖아. 그 막 빨개 벗고 뛰어나오는 사람 있잖아. 막 유레카 외친 사람. 오, 어떻게 알았지? 아르키메데스. 지 몸무게 이렇게 나가는 만큼 이렇게 물이 넘친다는 거 알아낸 사람. 또 있잖아. 또 유명한 수학자. 다 알만한데. 그 있잖아. 사과 떨어진 사람. 뉴턴. 뉴턴도 이제 3대 수학자. 이거 과학자가 아니라 수학자로도 포함되지. 그지?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얘. 가우스. 이렇게 세 명을 우리는 보통 3대 수학자라고 우리나 말하는데 어쨌든 얘가 이제 초등학교 때 생각한 걸 지금 니네가 이제 배우는 거야. 이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알지? 그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막 전날 이렇게 되게 피곤했나 봐. 그래 와가지고 이제 더하기를 가르쳤어. 더하기를 가르친 애야.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어쨌든 얘가 더하기 정도 할 줄 아는 애야. 더하기 정도 할 줄 아는데 이 수학선생님이 이제 피곤해가지고 1부터 이제 얘를 다 더하라고 이제 시킨 거지 이렇게. 야 이거 다 더해가지고 그지? 더하기를 이제 막 가르쳤으니까. 근데 이 새끼도 선행학습을 하긴 한 거야 보면 잘 봐. 어쨌든 이걸 다 더하라고 하니까 이 가우스가 이제 바로 이제 놀고 있었어.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왜 놀고 있냐 이렇게 말했더니 다 더했는데 이렇게 말한 거지. 근데 그 새끼 어떻게 됐어? 가우스가 이렇게 더한 거야. 선생님 얘랑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니까 얘랑 더하면요 100일이고요. 얘랑 더해도 100일이지 않습니까? 얘랑 더해도 100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쌤, 첫 번째 항이랑요 끝항을 더하니까 100일인데 이런 게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가 100개니까 그 100개에서 2개씩 묶었으니까 두 쌍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얘가. 뭐 니네도 충분히 수학자가 될 수 있지 않겠어? 이 정도는. 자, 니네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이 새끼를 계산하니까 그지? 100일에다가 그지? 50을 곱해가지고 얘가 5050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야. 이 일화로 인해서 나온 게 바로 등차수열의 합이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이 가우스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첫째 항이 A1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이게 왜 가능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이게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지 않았으면 이 계산이 불가능한 계산 아니겠어? 왜냐면 얘가 일정하게 커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왜? 여기서 1 커졌지만 여기서 1 빠져서. 그래서 이 수학자 이거를 이용해서 만든 이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 어떻게 탄생했나 보면 이거야. 니네 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어떤 A라는 수열이 A1, A2, A3, 땡땡땡땡땡 뭐 AN-1, A의 n이 있는데 이 수열이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때 이거를 니네한테 다 더해보래 이렇게. 이렇게 다 더해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 어차피 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얘랑 더한 거랑요 얘랑 더한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첫 번째 항이랑요 맨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뭐 할 거야? 이 항의 개수가 총 n개잖아. 왜? 1항부터 n번째 항계니까 총 n개 아닙니까? 근데 이걸 2개씩 묶었으니까 얘를 반으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걸 우리는 바로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야. 이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를 이제부터 줄여서 SN이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AN이라는 건 아니라 n번째 항이 뭔지를 따지는 걸 우리는 보통 AN이라고 표현하는데 SN이라는 건 뭐냐면 1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걸 SN이라고 표현하지. 썸의 줄임말입니다.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이 SN이라는 건 얘들아 이거의 모든 항을 다 더하라. 그래서 나온 공식이 이거야. 그래서 등차수열 합공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얘를 조금 멋있게 쓰면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AN이 뭔지를 니네가 알잖아.
우리가 등차 수열의 내가 합이라고 방금 말했잖아.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잖아. 근데 내가 등차 수열의 an 구하는 공식은 내가 좀 전에 가르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를 좀 멋있게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n에 2a1 플러스 n-1d라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서 얘들아 an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a1 플러스 n-1d라는 걸 니네가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 나온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처음에 이제 가우스가 생각한 건 바로 이거였어. 첫째 항과 라스트 항, 끝항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항과 끝항을 더한 다음에 총 항의 개수가 n개니까 왜 n개야? sn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n개겠지. 왜? 항의 개수가 n개니까 1항부터 n항까지의 모든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n개를 묶어준 다음에 두 개씩 묶었으니까 걔를 반으로 나누겠습니다라고 나온 공식이 이건 거고, 그리고 얘를 우리는 이 라스트 항을 n번째 항으로 표현해서 바꿔준 게 바로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공식을 외울 건데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얘가 더 중요해진다. 오히려 얘가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면 쉬운 문제일수록 얘로 문제를 풀겠지만 실제로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얘가 얘를 더, 그러니까 모의고사 4점짜리는 거의 다 이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니네가 이것도 니네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이 두 가지 공식이 왜 나왔는지만 니네가 이해하고 그럼 어떻게 써먹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써먹는 거야. 내가 니네한테 이거를 더하래 마냥. 얘들아 이거 더해봐 이러잖아? 그럼 지금 니네가 무작정 더하기를 졸라 하지 말고 그냥 머리를 쓰자고. 선생님 얘는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얘를 어떻게 더하라고? 만약에 얘를 써먹는다면 이렇게 더하면 되겠지. 선생님 첫 번째 항과요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이거의 항의 개수가 총 몇 개야 얘들아? 5개지 않냐고. 근데 우리는 이걸 2개씩 묶어줬으니까 2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나오냐? 얘랑 얘랑 뭐 약분되니까 14니까 7호 35. 실제로 이걸 더해보면 35가 나올 겁니다. 이해니?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공식을 이용해서 니네한테 구하라는 건 1항부터 5항까지 합이니까 얘를 우리는 줄여서 S5라고 쓸 겁니다. S5 구하는 공식을 아래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라면 2분의 항의 개수는 5개고 A1, 2A1 플러스 n-1 D겠지. n-1D. 5니까 n-1 D. 여기 공식 그냥 그대로 써먹은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얘를 풀어주니까 뭐가 나오냐면 얘가 얼마나 10인가? 14에다 약분되니까 7이지? 그래서 답은 35다. 이렇게 풀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당연히 둘 다 알아야 돼. 당연히 돼. 이 공식은 얘들아 그냥 자다가 내가 니네 깨워가지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뭐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 아까 전에 1차 함수 이용해서 풀면 되잖아요가 아니야. 외우고 나서 확장시키는 거야. 이거를 안 외운다는 거는 근해 공식을 안 외우고 2차 방식 풀겠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무조건 외우십시오.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내가 조금만 확장시켜 줄게.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인 거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한번 더 해볼 거야. 자, 얘를 좀 자세하게 또 보니까 얘도 결국은 SM만 구해놓으면 어떤 거든지 니네가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잘 봐, 니네한테. 자, 이 문제도. 선생님, 저 그냥 쌤처럼 이렇게 뭐 첫째 항이랑 끝항만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써놓고 니네한테 만약에 S23을 구하라고 하고 S15도 구하라고 하고 뭐 S8도 구하라고 하면 이거 맨날 다 써먹기 귀찮으니까 니네가 뭘 먼저 구할 거야? SN을 먼저 구해놓는 거야, 그냥. 왜? SN만 구해놓으면 뭘 구하라고 하든 간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SN을 알아야 돼, 공식을. 그러니까 얘들아, 니네한테 이거에 SN 구하라고 하면 공식 이렇게 쓰면 되잖아. 뭐야? 2분의 n에 2A1 플러스 n-1 공차 3 이렇게만 써놓으면 니네한테 S23 구하라고 해도 대입만 하면 되고 S15 구하라고 해도 대입만 하면 되고 S8 구하라고 해도 대입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안 외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꾸. 알겠지? 외우십시오.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자, 다 외웠지 이제? 다 외웠으면 이제 나는 확장을 좀 시켜보려고. 자, 얘를 또 자세히 봐봐. 얘도 결국 n이 변수야. 근데 얘를 좀 자세히 보잖아? 그럼 얘를 니네가 막 전개해 보잖아? 그럼 얘는 n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나올까? 2차 함수가 나오지 않겠어? 그냥 눈으로 봐도 n이 변수인데 n이 2차식이잖아. 그치? n에 관한 2차 함수 나와. 그 다음에 얘를 쭉 계산해 보면 뭐로 시작할 거냐면 2분의 dn제곱으로 시작하지 않겠니?
이 정도는 얘네가 충분히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리고 뭔 n이 나오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그 뒤에는 좀 거지 같아서 계산 안 할게. 자, 여기까지 계산했잖아. 그지?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상수항은 뭐겠니 얘들아? 상수항 뭐야? 없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그럼 항상 n에 관한 이차 함수면서 상수항이 없어야만 해.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니네는 이제 내가 좀 확장을 시켜주면 어떤 SN이 3n제곱 플러스 5n이라고 딱 쓰여 있잖아? 그럼 니네가 이걸 딱 보잖아? n에 관한 이차 함수네? 근데 상수항이 없네? 그럼 이 새끼는 100% 등차 수열이구나라는 걸 니네가 떠올려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거를 딱 보자마자 니네는 쌤 얘가 등차 수열을 니네한테 말해주고 있네요라고 니네가 떠올려야 돼. 물론 이거 원래 다른 방법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 좀 이따 설명할게. 근데 니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방금 설명한 대로 이거 딱 보자마자 니네는 쌤 이 새끼 분명히 A에는 등차 수열입니다. 라는 걸 니네가 바로 떠올려야 돼. 왜? SN의 등차 수열을 니네가 파헤쳐봤더니 항상 N에 관한 이차 함수더라는 거야. 그리고 항상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것만 딱 보자마자 이제부터 얘는 100% AN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라고 니네 대답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외우겠습니다. 얘를 딱 보자마자 얘는 A에는 100% 등차 수열이라는 걸 니네가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내야 될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공차. 이 수열은 분명히 공차가 얼마일까 얘들아? 옆에 보면 알겠지? 6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했어?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아야 돼. 추가적으로 그럼 하나만 더 설명해보면 이걸 딱 보잖아 니네가. 그럼 AN을 구할 수도 있다. 왜냐면 얘들아 내가 공차가 6이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 분명히 n에 관한 1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리고 공차가 6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얘들아? 6n으로 시작하잖아. 근데 쌤 이 뒤에가 뭔데요? 라고 할 텐데 이 뒤에도 니네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얘들아 S1의 의미를 잠깐 받아들여 볼래 얘들아? 아까 전에 내가 S5의 의미가 뭐였니?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줄여서 우리는 S5라고 쓴다고 했지? 그러니까 S5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말이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를 구해주세요가 S5의 의미야. 그럼 S1의 의미가 뭐겠니 얘들아? A1의 의미 아니겠어? S1이 뭐야? 1항부터 1항까지 합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A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딱 보자마자 A1이 얼마인지도 벌써 찾아낸 거 아닙니까? 얼마야? 8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니네한테 AN이 뭐냐 그럼 끝. 여기다 뭐만 대입하면 돼? 2 이렇게만 써주면 끝난다. 내 말 이해했니? 이걸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걸 보고 이렇게. 쌤 그럼 원래 풀이 방법은 이게 아니고 자 원래 이제 이 내용을 이 뒤에서 배웁니다. 원래 내용은 이거야. 자 원래는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정상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알아내야 돼. 항상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자 내가 방금 뭔가 SN을 주고 내가 방금 뭘 했냐면 결과를 봐봐. 내가 어떤 SN을 보고 AN을 찾아내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근데 만약에 쌤 SN이 만약에 2n 3승 플러스 1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니네한테 AN을 찾아내래. 그럼 못 찾잖아. 왜 못 찾냐면 니네가 이거 보고 얘가 뭔지 전혀 모르지 않아? 이게 무슨 수열인지 니네가 어떻게 알아? 니네가 요렇게 됐을 때는 알지만 여기에 이거만 붙어도 얘가 무슨 수열인지 모르잖아. 근데 오늘 지금 내가 니네한테 가르칠 건 뭐냐면 SN과 AN의 관계식에 대해서 좀 찾아낼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SN을 주어지잖아? 그럼 니네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무조건 AN을 찾아낼 수 있어. 왜 그러냐? 왜 SN이 주어지면 AN을 찾아낼 수 있냐? 그러니까 SN의 의미가 뭔지를 잠깐 살펴본다면 이거는 고3 수능날까지 나옵니다. 여기니 수능에서도 꼭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꼭 좀 기억해놔. 이게 엄청나게 응용됩니다. 나중에. 자 어쨌든 간에 얘들아 SN을 가지고 AN을 니네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SN을 가지고 AN을 찾아내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 얘들아 우리 S 예를 들어서 4가 뭐냐고 묻잖아? 그럼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A1 플러스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인 거 맞지? 그럼 내가 니네한테 S3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당연히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맞지 않아?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한번 빼볼래?
그럼 결국 S4 빼기 S3이 결국 뭐가 나오냐면 A4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받아들여도 너무 당연해. 왜냐면 얘들아 S4가 뭐냐면 1항부터 4항까지 합이거든. 거기서 1항부터 3항까지 합을 빼래.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4번째 항이 딱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했냐면 SN이 주어지면 항상 AN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지. SN에서 뭘 빼면 되니 얘들아? SN-1을 빼면 당연히 AN이 튀어나오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을 딱 빼면 a n번째 항이 딱 튀어나오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연습했던 걸로 다시 한번 봐볼래? 얘 잠깐 봐봐. 내가 지금 지네한테 야 SN을 딱 주고 SN이 이거일 때 AN을 구하세요라고 문제를 내잖아? 그럼 우리가 SN을 주고 AN을 어떻게 찾아내냐면 그냥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쌤 SN이 3n제곱 플러스 5n이니까 Sn-1은 얼마니 얘들아? 3에 n-1의 제곱 플러스 5에 n-1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식을 한번 빼봐 이렇게. 자 Sn 빼기 Sn-1은 항상 뭐라고 얘들아? AN이라고. 방금 내가 설명한 내용 있잖아. 이거에서 빼겠습니다 얘들아. 얘에서 이거 빼면 3n제곱 날아갈 테고 얘 얼마야? 6n 마이너스 6n이었을 테니까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요거에서 요거 뺀 거야. 이거에서 빼봐 그지? 얼마야?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니 얘들아? 6n 플러스 2가 나오지 않니? 이게 원래 정상적인 풀이 방법. 근데 니네는 뭐를 딱 보고 실제로 딱 나왔잖아. 그리고 니네가 이거 딱 보고도 쌤 알고 보니까 등차수열이네요. 왜 등차수열이야? 쌤 AN이 n에 관한 1차 함수네요. 그러니까 얘는 딱 보자마자 등차수열이네요가 니네 떠오르는 거 맞지? 이거 딱 보자마자 등차수열. 이때까지 강조했지? 공차가 6인 등차수열이네요라는 걸 니네가 떠올랐잖아. 근데 니네가 이렇게 안 오고도 벌써 내가 아까 전에 가르친 내용이 이거라고. 이거 딱 보자마자 니네는 얘는 n에 관한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보자마자 얘는 등차수열이 나올 거라고 니네가 예상하고 가는 게 더 빠르다고. 하지만 이런 건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내는 게 정상이야. 이해했어?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거야. 니네가 지금 이거에서 그걸 뺐잖아. 그리고 AN을 찾았잖아. 근데 여기 옆에다 반드시 써야 되는 거야. 얘들아 니네가 고등학교 2학년 솔직히 말해 이번 고3 내용 미적분 내용에서도 이 문제가 5학교 중에 2개 학교에서 나왔었어. n이 2 이상이다라는 걸 안 써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n이 2 이상이다라는 말을 반드시 원래 써줘야 돼. 왜 써줘야 되는지를 설명할게.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거를 써먹은 거잖아. 당연히 얘들아 S3에서 S2를 빼면 뭐가 나오는 게 정상이야? A3 나오는 거 맞잖아. S4에서 S3을 빼면 당연히 A4가 나오는 게 정상 맞아. 누구나 정상이야. 하지만 얘들아 S1에서 S0를 빼면 이게 A1이 나오는 거는 틀린 말이야. 왜 틀린 말이냐면 이게 왜 틀렸냐라고 내가 니한테 물어보잖아. 이것 때문에 그래. S0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잖아. 니네 S0이 뭐야? 말이 안 되지 않아? 얘들아 S5라는 내용은 1항부터 5항까지 합인데 S0이라는 말은 1항부터 0항까지 합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S0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지 않는 값이잖아.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첫째 항은 항상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해. 그럼 니네가 이 문제를 풀 때 원래 어떻게 푸는 게 정상이냐면 AN을 이렇게 쓰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줘야 하는 게 정상이야. 모든 문제의 답은 이렇게 씁니다. AN은 우리가 방금 써먹은 거에서 6n 플러스 2라고 쓰고 이 옆에는 뭐라고 쓸 거야? n이 2 이상이라고 쓸 거야. 그럼 n이 1일 때는 뭐가 되는지는 따로 구할 거야. 얘들아 n이 1이라는 건 A1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A1은 S1이랑 같은 건 알고 있지.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더라? 8이라고 쓰면 돼. 선생님 근데 여기서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8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지 이거는. 이해했어?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S0이 0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하니? 내가 하는 말?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만 바꿔볼게. 얘들아 SN의 문제가 이거였다라고 칠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럼 니네 SN-는 당연히 이거였겠지?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렇게 나왔겠지? 이해한 거 맞니? 하지만 A1은 뭐라고 써야 돼? 9 아니야? A1은 여기서 나와야 된다니까? 내 말 이해? 이렇게 써야지만 맞는 말이라고.
왜 이렇게 써야지 되는지 알아? S형이 0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얘는 둘째 항부터 어떠한 일반항을 갖는 거야. 얘는 이 수열이 무슨 의미냐면 이거야. 첫째 항은 9야. 근데 둘째 항은 뭐야 얘들아? 2 집어넣으니까 14일 거 아니냐고 내가 말하는 건. 그 다음부터는 공차 등차 수열이 20, 26 이렇게 나갈 거 아니냐고. 근데 첫째 항은 9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상황인 거겠지. 첫째 항을 제외한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둘째 항부터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SN을 찾아낼 때 AN 찾아내는 방식에서 SN 빼기 SN-를 니네가 쓸 건데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써줘야 돼. AN을 쓸 때 항상 이거 한번 쓰고 A1 한번 써야 돼. 근데 니네가 이걸 자꾸 무시해. 이걸 자꾸 무시해서 틀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써줘야 돼. 그래서 근데 안 나눠서 써도 될 때가 있다고. 어떨 때야? 니네처럼 아까 전에 이 문제를 풀 때 여기가 없어 그냥. 그럼 굳이 안 써도 돼. N이 이상이란 말을. 근데 자꾸 내가 이걸 가르치니까 니네가 자꾸 이걸 안 쓰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원래 정상적인 건 무조건 두 개로 나눠서 써야 됩니다. AN을 풀 때는 무조건 N이 이상일 때랑 N이 1일 때랑 나눠서 푸는 게 정상이야. 근데 이게 습관이 돼야 돼. 나눠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알겠지? 무조건 나누십시오. 근데 굳이 안 나눠도 될 때는 솔직히 근데 이 문제가 복잡해지면 되게 복잡하니까 이게 귀찮아질 때는 그냥 S형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와. 그럼 굳이 솔직히 얘 안 써도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만 가도 상관없다는 거. 이해했지? 실제로 얘들아 얘는 n에 관한 이차 함수면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등차수를 이루기 때문에 안 써도 상관없는 거고. 이해했니? 이게 SN과 AN의 관계식인데 예를 들어서 SN이 n3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냥.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AN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SN 이거면 AN을 찾아내는 방법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SN 가지고 AN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거든 어쨌든 간에. 그럼 어떻게 찾아내냐면 선생님 SN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요. 1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준다라면 당연히 걔가 AN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니네가 예상할 수 있겠지. 하지만 단 이건 언제? n이 2 이상일 때 그리고 n이 1일 때 나눠서 써줘야 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해. 선생님 이거 깜빡했어요 라고 해서 틀리는 게 실력이야 얘들아. 니네가 제일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이거 깜빡했어요 라고 해서 틀리거든. 왜냐면 완전히 답이 틀려지는 거거든. 이거 안 써가지고 틀리는 게 제일 많은 실수야. 어쨌든 이거 계산하라고 얘들아. 얘 밑에 있는 거 계산하면 얘 뭐 나오고 있어요? n3승 마이너스 뭐 3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니까 뭐가 나올 거냐면 3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건 n이 2 이상일 때 그럼 n이 1일 때 뭐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1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까 얘들아? 0 나오잖아. 그래서 0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해했어? 이게 진짜 A1이야. 여기다 얘들아 0 집어넣어봐. 여기다 1 집어넣어봐. 뭐 나오니 얘들아? 1 나오지? 가짜야. 이게 진짜야. 이게 가짜야. 진짜 가짜 구분 잘해야 돼. 근데 이걸 굳이 안 써도 되는 문제가 나온다라면 여기가 이렇게 생겼었겠지. 근데 이거를 그리고 이것도 이해하고 해야 돼. 이거를 니네가 만약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굳이 얘 안 써도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왜 안 써도 돼? 선생님 S형이 0이니까 굳이 쓸 필요 없다고. 얘가 왜 문제점이 발생했었어? S1 빼기 S0을 했는데 얘가 A1이라는 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왜? 이거의 값이 존재해버리면 얘랑 똑같을 수가 없지 않냐는 거지. 근데 얘가 0이면 전혀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뭐 여기도 나와 있네 책에도. 그래서 SN이 이렇게 n에 관한 이차 함수면 그냥 우리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니네가 바로 찾아내자는 거. 자, 등비 수열까지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고 그래도 처음 하는 거니까 대표 유형 정도 내가 그냥 빠르게 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등비 수열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냥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자, 보자.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A6이 11이래. 자, 그럼 여기까지만 딱 봐도 우리는 그냥 바로 AN을 써야 된다고. 족밥처럼 막 AN은 A1 플러스 n-1D라고 해가지고 막 여기서 A1을 찾아내고 D를 찾아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자마자 쌤, AN은요 n에 관한 1차 함수잖아요. 그지? 공차가 3이라면서 그러니까 바로 3n 쓰고 6 집어넣으면 11 나온다면서 6 집어넣으면 11 나와야 되니까 얼마 하겠어요? 마이너스 7 이렇게 써야 된다고 니네는.
그랬을 때 AK가 32니까 AK가 얼마야? 3K-7. 얘가 얼마라고 얘들아? 32라고. 그래서 3K가 얼마인 거야 얘들아? 39. 그래서 K의 값은 13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정상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했어. 자, 얘 문제에서 원래 원하는 건 이거였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 A6은 뭐라고 써도 된다고 얘들아? A1 플러스 5D. 진짜 중요한 내용이. 이거 자꾸 이런 것만 가르치면 니가 자꾸 이런 걸 몰라서 그런데 A1 플러스 5D라고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공차가 3이니까 얘는 A1 플러스 15가 11이라서 A1이 얼마인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4겠네. 그래서 AN 구하는 공식이 뭐냐? 그럼 AN 구하는 공식이 A1 플러스 N-1 D다라고 해서 얘는 3N 마이너스 1, 아이고, 7이라고 아마 해설지에 쓰여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게 어쨌든 정상적인 풀이 방법이긴 해.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알아놓으십시오. 자, 이거 풀 때는 어쩔 수 없잖아. 자, 이것도 뭐 이거 풀 때는 뭐 어쩔 수 없겠네. 지금 방식이 이거 이제 니네가 뭔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야, 얘 뭐라고 쓰면 되더라? 한 번에 써버리자. 2A1 기지? 플러스 얼마겠어 얘들아? 2D 9D지? 11D가 63. 얘도 뭐겠어 얘들아? 2A1 플러스 5D 14D 얼마? 19D야? 19D가 103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식을 빼면 뭐가 나오는 거야? 공차 8D가 나올 거고 빼니까 얼마 얘들아? 40. 그러니까 이렇게도 알아야 돼. D가 5. D가 5면 당연히 A1 찾아낼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A1과 D 알면 당연히 A27도 니네가 찾아낼 수 있겠지. 기본적인 문제니까. 자, 이것도 지금 딱 보자마자 얘들아 이거랑 이거 두 개 나와 있으니까 니네가 그냥 바로 AN을 바로 쓰겠습니다. AN은 n에 관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7일 때 10, 7항일 때 29, 10항일 때 20이니까 x값의 증가량 3분의 그지? y값의 증가량 얼마입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9 됐니 이렇게? n 그 다음에 7 집어넣으면 29 나와야 되는데 얘들아 얘가 지금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하잖아 그지? 10 집어넣을까? 10 집어넣으면 20 나오는데 그러면 플러스 얼마겠어 얘들아? 50이다라고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3n이 50보다 클 때겠네. 그래서 결국 뭐 n의 값은 얼마야? 13. 얼마인가? 20, 16. 얼마인가 이렇게. 그래서 얘는 17항부터 그냥 음수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겠지? 결국 AN 찾기 싸움이야. AN만 찾아내면 뭐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내용이 없겠지. 자, 얘네들이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대. A8의 값을 구해달라고. 얘가 또 뭔데? A20 아닙니까? 끝났지 뭘? 자, 아니지. 이렇게 가자. 자, 요거는 요렇게 풀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그냥 얘를 B1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지? 바꿔버릴게 그냥.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B20이야? 21 아니겠습니까? 내가 얘를 B1이라고 했잖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2가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지금 A20이잖아. 얘가 A20일 거 아니야. 얘는 B21이라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어쨌든 간에 B라는 수열도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거 맞지? 내 말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난 BN을 구하자 그냥 BN. BN을 구해라. 그럼 X값의 증가량 얼마야? 20분의 Y값의 증가량 얼마이더라? 100 나오겠네. 그지? 이렇게. 근데 1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마이너스 얼마 하면 되냐더라? 1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1 집으니까 얘가 지금 50n이냐? 5n? 1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게 무슨 수열이야 얘들아? BN이라는 수열일 거라고. 맞잖아 얘들아. B21 집어넣어봐 101 나오잖아. B1 집어넣어봐 1 나오잖아. 딱 맞지? 근데 니네한테 구하라는 건 뭐야 얘들아? A8을 물어봤잖아. A8은 뭐를 구해달라는 소리야? B9를 구해달라는 소리 아니겠어? 그래서 9를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치환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주면 돼. 등차중앙. 얘들아 세수가 등차중앙이 있는데 뭐 하면 돼?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에 합과 같다. 되지? 뭐 이건 내가 풀어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의 합이 21이고 자 어떤 세수가 있대. 문자는 최대한 적게 쓰는 게 좋잖아. 그럼 난 이렇게 쓸래. 그냥 A
여기를 그냥 A 빼기 D, 여기를 A 플러스 D라고 쓸게, 이렇게. 물론 이건 니네 마음이야. A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써도 상관없고, 그건 니네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건 뭐 니네 마음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합이 21이라고 있으니까 얘가 제일 편할 것 같지? 딱 느낌에, 그지? 얘보다 얘가 편하지 않아, 그지? 3A가 얼마라는 거야, 얘들아? 21. 그래서 A가 얼마? 7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곱하면 D값 나오겠지. 이해했지? 그럼 이런 거는 뭐. 자,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한 뭐를 구해달라, 얘들아? S20을 구해달라는 소리지. 이해했니? S20. 자, 이것도, 자, 얘들아, 이것도 뭐 응용을 좀 해본다라며, 얘들아.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A1, D 구해가지고 이거 푸는 건 니네가 잘할 것 같아서. 응용을 좀만 해본다라면, 뭐 A1 뭐 여러 개 구하는 방 얼마나 많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A1 구할 수 있고, D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풀어주는 방법 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응용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도 풀 수도 있지 않겠어? SN의 의미가 뭐였니, 아까? 2분의 DN제곱 아니었니? 2분의 DN제곱. 근데 지금 여기서 공차가 얼마야? 솔직히 더 어렵게 푸는 방법이긴 한데 여기서는 좀 더 어렵겠네. 일단 공차는 얼마야? X값의 증가량 3분의 Y값의 증가량 18이니까 일단 공차가 6이다라는 걸 니나 다 받아들였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뭘로 시작하겠냐? 12n제곱으로 시작하지 않겠어? 내 말 따라온 거 맞지? 그리고 A1은 얼마이더라? A2가 4니까 A1은 얼마니더라? 얼마야? 두 번째 항이 4래. 근데 공차 6이래. 그럼 A1 얼마야? 마이너스이겠지. 이게 지금 고민할 내용은 아니지. 이걸 찾아낸 다음에 이 공식을 그냥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얘들아 12n제곱이잖아. 1 집어는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플러스니까 뭐 여기가 무조건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 얘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2 플러스 네모가 얼마 나오면 되더라? 마이너스 2 나오면 되는 거잖아. 네모에 들어갈 말이 얼마인 거더라? 마이너스 14 아니겠냐, 그렇게. 이해했지? 그럼 S29라면 대입하면 끝나겠지.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가르쳤나? 안 해도 돼? 그냥 풀어도 돼? S20은 뭐야, 얘들아?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 D다라고 해서 풀어도 상관없고. 그냥 뭐 니네 마음대로 푸시고. 어쨌든 생각을 좀, 이 수열은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좀 많은 걸, 여러 가지를 좀 니네가 생각해보면서 갔으면 좋겠어. 이것도 중요한 문제야. 자, 이 수열이 차례대로 등차수를 이룬데, 이거를 무조건 공식화 시켜서 푸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긴 한데, 자,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660이래. 이거를 근데 있잖아, 되게 단순한 문제거든? 근데 이걸 니네가 보통 어떻게 푸냐면 자꾸 그 두 번째 공식,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d에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되게 어려워지는 문제인데, 솔직히 되게 쉬운 문제야. 잘 봐. 얘가 이거 다 더한 게 660이거든? 가우스처럼 생각하잖아? 되게 쉬워. 얘랑 더하니까 얼마 나오냐, 얘들아? 60 나오지? 그럼 60인데 이게 총 몇 개겠어, 얘들아? n 플러스 2개 아니겠니? 지금 항의 개수가? 가우스처럼 생각하자고. 총 n 플러스 2개 맞지? 근데 이걸 두 개씩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660 나온다라고 풀면 되게 간단한 문제지. 그럼 n값 바로 튀어나오는 거잖아. 이해했어? 근데 이거를 막 무식한 사람들은 선생님 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얘를 또 뭐 B1이라고 놓고 얘를 뭐 B2, B3, B4, B5 선생님 얘가 뭐 B, n 플러스 2겠네요 해가지고 여기서 뭐 얘가 이거고 얘가 뭐 이거라고 해가지고 뭐 n값 찾고 막 이질하는데 그건 되게 어렵게 푸는 거고, 그냥 이렇게 니네가 머릿속에 첫 항과 끝 항의 합을 반으로 나눈 건 똑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n값 찾아낼 수 있는 거. 자,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S12 140이랍니다. S22 480이랍니다. S30을 구해주세요가 문제네, 그지? 자, 이게 만약에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없으면 절대 못 푸는 문제야. 자,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니네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 얘들아, S10과 S20의 차이점을 잠깐 얘들아 생각을 해보면,
써봐야 돼. S1에서 A10, A1에서 A10 플러스 A10에서 이렇게 A10을 쓸 거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써도 되잖아. A1 플러스 얼마? 10D 이렇게 써도 되잖아. 10이랑을. 그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써도 되냐? A2 플러스 10D라고 써도 되냐? 이렇게? 12번째 항을.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내가 하는 말. 얘가 A10 10 플러스, A10 플러스 10D라고 써도 되지 않아? 내 말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쉽게 말하면 다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S10이 몇 개 있고 얘들아? 2개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만큼이 S10, 이만큼도 S10 아닙니까? 그리고 10D가 몇 개 있니? 10개 있으니까 뭐가 되냐? 100D 아니겠습니까? 내 말 이해했지? 이게 바로 뭐야? S20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얼마인 거야? 280 플러스 100D가 얼마 나온다는 거야? 480. 그래서 D는 얼마?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까 이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쪼개는 게 중요하다고 한 거야. 야, 그럼 S30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니? 당연히.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봐,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맨날 다 쓸 수는 없잖아. 일단, 3S10이 있겠지, 3S10. 이해했지? 그 다음 뭐가 있겠어, 얘들아? 일단, 100D 있겠다는 건 니네가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그 다음 또 뭐가 생기겠냐? 200D가 생기지 않겠어? 이거 왠지 이해하냐? 왜 200D가 생기는지? 왜냐면 얘들아, 이 다음 번 장이 뭐라고 쓸 수 있어? A1 플러스 얼마겠어? 20D 아니겠어, 이렇게? 왠지 알지?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20D가 10개 있으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지? S10은 원래 알고 있었고 D가 2인 거 알았으니까 계산해주면. 써봐. 써보면 이해하는 내용들이야. 꽤 많네, 문제가. SN 구하자, SN.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구할게. SN. 이런 거, 그래, 구해. 자, 먼저, 이것도 그냥 나는 이렇게 풀 것 같아, 그냥. AN을 먼저 쓸게, 얘들아. AN 먼저 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AN 구하면 얼마, 얘들아? X값이 증가랑 8분의 Y값이 증가랑 마이너스 24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3N으로 시작되는 거 맞아? 그지? 그 다음 5집어는 8 나온다며. 5집어는 8. 그럼 플러스 얼마야? 5집어는 8 나와야 되잖아. 23이야? 됐니? 그럼 니네가 AN 구했잖아. 그럼 SN 구할 수 있지 않아? 왜? A1이 얼마인데 얘들아? 20이잖아. 그리고 공차는 마이너스 3인 거 알잖아. 그래서 공식 뭐 2분의 n의 뭐 n의 2a1 플러스 n-1 d 이렇게 풀어서 구해도 되시고. 이해했지? 두 번째 방법. sn을 뭐라고 써도 얘들아?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뭐라고? 마이너스 6n제곱으로 시작하지 않겠어? 이해했어?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20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겠어, 얘들아? 1 집어넣으면 20 나와야 되잖아. 1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6이잖아. 26n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고, 내가 봐라. 이게 더 빠르잖아? 뭔 말인지 알지? 이게 더 빠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보자고. 그리고 나서 니네한테 SN의 최대값 구하니까 n에 관한 이차함수 풀어달라는 거지. 그건 니네가 푸시고. 무슨, 뭐라고? 왜? 똑같겠지. 잠깐만. 아이씨, 뭐야, 이거 틀렸잖아. 이거 뭐야? 2분의 D잖아. 아이씨, 뭐하냐, 2분의. 미안. 자,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을 때 20 나와야 돼, 알겠지? 그럼 얘는 2분의 43? N 이렇게 써야지. 꼭 N 써야 된다.
됐지? 여기까지? 그럼 얘를 n에 관한 2차 함수로 묶어내면 최대값 나오겠지. 됐지? 2분의 d지, 2분의 d.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뭐야, 문제가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의 총합. 뭘까? 1의 자리가 뭐인 거 찾아달라는 거야, 얘들아.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은 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3n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나? 맞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애들 아니야? 뭐가 있어? 니네가 알고 있는 게. 뭐 4. 아니면 써봐도 되고. 이거 모른다 쳐. 그냥 말 모른다 쳐. 뭐 있어? 4, 7. 뭐 이런 애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누구야? 1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딱 찾아내도 되고. 등차수를 이루니까. 됐지? 이거 총합 구하래. 이거 총합 구하래. SN 구해달라는 거잖아. S 뭐까지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얘가 언제 100에 가까워지냐? 33이면 딱 100 나와? n이 33? 그러니까 여기가 뭐인 거야? 100인가? 그지? 그러니까 S 뭐 구해달라는 거야? 33 구해달라는 소리 맞지? 공식 2분의 n에 2a1 플러스 n-1 d 이렇게 됐지? 얘가 20개 연속하는 20개의 자연수의 총합이 530이래. 20개의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야,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공차가 얼마나 소리야, 얘들아? 1이라는 소리 아니야? 연속하는 수니까. 공식 뭐야, 그럼? 2분의 n의 20개의 자연수 더하라는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 d를 했더니 얘가 얼마 나왔다는 거야, 얘들아? 530 나왔다는 소리다. 이거 가지고 A1 구할 수 있지? 그리고 니한테 뭐 구해달라는 거야? A20 구해달라는 소리죠. A1 구하면 공차 아니까 AN 구할 수 있고 A20 구할 수 있잖아. 내가 하나만 다 알아먹고 있는 거지. 자, 이 문제. SN 이거래. 내가 뭐 이거 구해달래. 그럼 니네가 일단은 먼저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등차수열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여기서 SN-1을 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풀이 방법 이거 딱 보자마자 우리는 공차가 얼마이라? 2다라고 니네 쓰자고. 얘가 2분의 D인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A1이 얼마인 거야, 얘들아? 3이라고 쓰자고, 그지? 그래서 AN이 얼마인 거야, 얘들아? 2N 플러스 1인 거 맞습니까? 이해하지? 해보면 다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니한테 구해달라는 건 이거 구해달라며. 그럼 첫째 항이 얼마, 얘들아? 1 집어넣으면? 1 집어 얼마? 3?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얼마겠어, 얘들아? 솔직히 두 칸 띄는 거 아니야, 실제로. 얼마겠어? 4 더해지는 걸 거 아니야. 7. 한 번 더. 맨 마지막 것만 보자, 그럼. 99집은 얼마 나오겠어, 얘들아? 190. 9?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랑 이거 더해서 풀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솔직히 첫째 항 알고 솔직히 공차도 알잖아. 그래서 니네한테 구해달라는 얘가 공차 4잖아. 항의 개수 몇 개인 거야, 얘들아? 50개겠지, 50개. 얘가 이거 1항부터 99번째 항까지 합이지만 실제로는 항의 개수는 50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시작할 때는 2분의 50으로 시작한다, 알겠니? 2a1 플러스 n-1d. 또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가우스처럼 풀면 첫째 항이랑 끝항이랑 더한 다음에 항의 개수가 총 50개인데 얘네들이 두 개씩 묶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고. 어차피 계산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 니네가 편한 대로 푸십시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AN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겠지. 자, 이제 등비수열 내용인데, 등비수열도 등차수열이랑 별 다를 건 없는데, 등비수열의 의미는 이거야. B가 같은 수의 배열이야. B가 같은 수의 배열. B라는 게 이제 곱을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냥 A1, A2, A3가 있으면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이거에서 뺀 거랑 뺀 거랑 뺀 건 차가 같았거든. 그래서 등차수는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하면 똑같아졌다라면, 그지? 이번에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얘들아, 등비수열은 얘가 뭔가 이렇게 곱해지면 똑같아져. 이게 뭔가의 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율이 같다라는 이런 말이야, 그지? 얘가 이제 A1에다가, 그지? R을 곱하면 A2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들아, A2에다가 R을 곱하면 A3가 된대. 그리고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를 거야? 이제부터 공비라고 부를 거야. 공통된 B라고. 아까 전에 공통된 차라고 해서 공차라고 불렀지? 이번엔 공통된 B라고 해서 그냥 공비로 부르고, 알파벳으로 그냥 R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A1에다 R을 곱하면 A2가 나오고, A2에다 R을 곱하면 A3가 나와. 그럼 여기서도 니네가 생각을 해보면 A3는 또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들아, A2 곱하기 R이기 때문에 얘는 A1 곱하기 R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겠니? 또 얘들아, A3에다가 R을 곱하면 A4가 나온다면서, 그지? 이게 등비수열의 의미잖아. 자, 그런데 우리는 A3이 뭐였냐면 방금 A1 곱하기 R제곱이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다? A1 곱하기 R의 3승이다라고 쓸 수 있지 않겠니? 그럼 당연히 이제 A5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니네가 당연히 A1 곱하기 R의 4승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럼 쭉 간다라면 우리가 얘들아 수열 왜 배운다고 했어? 일반항 구하려고 배운다고 했잖아. AN, n번째 항이 뭔지 구하는지를 배우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 AN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거만 봐도 니네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AN이 뭐냐 그러면 결국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A1 곱하기 R의 n-1승이다라는 공식이 바로 탄생돼서 저기 쓰여 있을 거야.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A1 곱하기 R의 n-1승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끝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가 어떤 수열이 있으면 2, 4, 8, 16 어떤 이런 수열이 있대 얘들아. 우리가 배우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규칙성 있는 거. 그러니까 합이 일정하냐 아니 차가 일정하냐 아니면 곱이 일정하냐. 근데 니네가 눈으로 봤을 때 빼보면 2 차이 나고 빼보면 4 차이 나니까 일단 등차 수열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해볼 게 뭐겠어? 곱해볼 거 아니야. 곱하면 2 차이 나고 곱하면 2 차이 나고 곱하면 2 차이 나니까 이 새끼 등비 수열이겠네.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는 뭐를 찾자고? AN 찾자고. 수열 왜 배운다고? n번째 항 찾기 위해서 배운다고. 그러니까 n번째 항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라면 니네가 방금 공식 외워놨기 때문에 AN, n번째 항이 뭐냐라고 니한테 물어보면 A1 곱하기 R의 n-1승이다라고 풀어주면 끝난다는 거. 이게 다야. 니네가 뭐 등차수열 배우나 등비수열 배우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라고 하고 AN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를 좀 이제 우리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AN은 결국 봐봐. n이 변수인데 변수가 어디 있냐 얘들아? 지수에 있지 않아? 지수에 변수가 있는 함수를 우리 무슨 함수라고 그러냐? 지수함수라고 하지. 그래서 결국 등비수열은 뭐랑 일치하냐면 지수함수랑 일치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수함수랑 솔직히 일치하는 건 아니야. 어쨌든 간에 비슷해. 왜 비슷하다고 말을 하고 똑같다라고 내가 말을 하질 않냐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AN이 뭐 3의 n승 마이너스 2면 등비수열 맞아. AN이 2 곱하기 3의 n승도 등비수열 맞아. 실제로 등비수열 맞나 아닌가 확인해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잖아 얘들아. n에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얘들아? n에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3분의 1 나오겠지. n에다 2 집어넣으면 1 나오겠지. n에다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n에다 4 집어넣으면 9 나올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등비수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지? 자, 이것도 등비수열 맞나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들아. n에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얘들아? 6 나오지? n에다 2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까 얘들아? 18 나오는 거 맞습니까? n에다 3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얘들아? 54 나오는 거 맞니? 누가 봐도 얘도 등비수열 이루고 있는 거 맞지? 선생님 얘도 지수함수고 얘도 지수함수니까 등비수열 이루고 있는 거 맞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 이것도 한번 해보자. 3의 2n-1승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등비수열 맞나 아닌가 먼저 확인부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얘들아? 3. 2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얘들아? 27 나오지 얘들아? 3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얘들아? 3의 5승 나오나? 3의 5승이 얼마야? 귀찮다. 얘가 3의 3승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나온대라? 3의 5승 나오잖아. 어쨌든 간에 등비수열 맞잖아. 이해했지? 근데 얘 지수함수 맞지 일단? 얘 맞잖아 지수함수 그지? 3의 n승의 지수함수인데 거기서 1만큼 위로 올린 함수 아닙니까? y축으로 평행한 이동한 함수잖아 그지? 근데 얘 한번 써보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얘들아? 2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2 집어넣으면 10 나오지? 등비수열 맞나 아니야? 아니야. 왜? 한 번 더 해볼까? 3 집어넣으면 뭐 나와? 28 나오잖아 그지? 등비수열 아니지. 다시 말해서 지수함수가 등비수열은 맞지만 y축 평행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해. y축 평행이동을 하지
아는 함수만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비수열에서 공비를 위치를 잠깐 보면 얘들아, 공비가 n자 바로 밑에 있는 얘가 공비잖아. 얘들아, 얘 아까 공비가 2였지, 그지? n자 바로 밑에 있는 게 공비입니다. 얘들아, 얘 공비 누구야? 3이 맞습니다. 얘 공비 누구야? 3이 맞습니다. 알겠지? 얘는 n자 밑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공비 아닌 거. 얘들아, 얘는 공비가 3이야? 아니었지. 아까 전에 봐서 알겠지만 9였지. 다시 말해서 얘들아, n자 바로 밑에 있는 애는 뭐야? 얘는 다 있으면 3의 2승에 n-2분의 1승 아니냐고.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인 거야, 얘들아? 9인 겁니다. 실제로 니네 지수함수에서 밑이 같아야 서로 평행이동 관계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밑이 바로 공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밑이 같은 함수일 때, 다시 말해서 걔를 우리는 바로 공비라고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수함수랑 등비수열이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정도 니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모두 다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등비수열을 일반항 구하는 공식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자, 그 다음 등비수열의 또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어서 바로 들어가는 게 등비중항이야. 자, 우리 첫째 항이 A1이고 둘째 항이 당연히 A1 곱하기 R이겠지. 셋째 항은 당연히 A1 곱하기 R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고, 넷째 항은 A1 곱하기 R4승, R3승, 그 다음에는 A1 곱하기 R4승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걸 니네가 충분히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등차 중항에서는 뭐를 의미했었냐면 얘랑 중점 좌표가 얘다라는 걸 이용했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얘랑 곱한 게 얘 제곱과 같습니다. 실제로 얘랑 곱하면 뭐 나오냐, 얘들아? A1의 제곱에 R4승 나오는 거 맞습니까? 아이고, R제곱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거의 제곱이 얘랑 똑같지. 무슨 말인지 했니? 얘 제곱이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운데의 제곱이 양 옆에 곱과 같다. 여기서 니네가 하나 더 생각을 해줘야 될 거는 등차 중항이랑 비슷하게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것도 어떨 수밖에 없어?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 얘랑 곱한 것도 얘의 제곱이고 얘랑 곱한 것도 얘의 제곱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니? 왜 그러냐면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 세 개도 등비수열 이루겠지만 이거 세 개도 등비수열 이루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등비중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를 가지고도 등비중항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왜? 얘는 공비가 R인 거지만 얘는 공비가 뭐인 거인 뿐이야? R 제곱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등비중항의 내용이야.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 구하는 공식,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이거다라는 걸 알았고, 니네가 여기서 R이 의미하는 게 바로 공비. 다시 말해서 지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가 바로 그 밑이 바로 공비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까지 니네가 생각을 하면 편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풀어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A2가 뭐 5고 A4가 뭐 10이다라고 니네한테 말한다라면 우린 A4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A2 곱하기 R제곱이지 않겠니, 얘들아? 이해했니? 이게 결국은 10인 거잖아. 그래서 R제곱이 얼마인 거야, 얘들아? 5가 돼버리겠지, 당연히. 왜 A2가 5래? 아이고, 이거. 2가 돼버리겠지, 그지? 그래서 R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뿔마 루트 2가 돼버린다. 이렇게 해서 공비가 루트일지 마이너스 루트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다 니네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니네가 찾아서 공비만 알면 AN 구하는 공식 니네가 찾아낼 수 있겠지. 이해했지? 무슨 말이지?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바로, 자, 순서대로 똑같이 배웁니다. 등비수열을 일반항 구하는 공식 배웠어. 그럼 그 다음 뭐 배웠어? 등비중항 배웠잖아. 그럼 그 다음 뭐 배우디? 등비수열의 합 배우지 않았니? 자, 여기서 이제 이 등비수열의 합. 이 등비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솔직히 등비수열의 합이야. 얘들아, 솔직히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걸 니네가 아까 전에 내가 막 열심히 공식을 가르치긴 했지만 실제로 이 바로 다음 단원에서 니네가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시그마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거든. 이 시그마라는 걸 딱 배우는 순간 더 이상 등차수열의 합 공식은 니네가 사용하질 않아. 왜냐면 시그마의 풀이가 더 편해. 그러니까 니네가 등차수열의, 예를 들어서 니네가 아까 전에는 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막 이렇게 7 더하기 이걸 계산하라고 하잖아.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뭐 했냐면 등차수열의 합공식 이용해서 2분의 n에 뭐 2a0 플러스 n-1d를 써먹었잖아. 그치? 또는 뭐 첫째 항과 끝항의 합 막 이렇게 막 써먹었는데 니네가 딱 시그마를 배우는 순간 더 이상 그 공식은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얘들아 시그마를 배워도 이 공식으로 풀어야 돼. 이 공식을 이용해서 시그마의 풀이가 들어가.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합은 얘가 제일 중요해. 등비수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저 뒤에 가서 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이 등비수열의 합을 무한대로 보내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그거 이름까지 있어. 등비급수라고. 그래서 새로운 공식이 하나 더 튀어나오는데 그때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게 돼. 그래서 이 등비수열 합공식은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을 이용해서 시그마에서도 써먹게 되고 나중에 고3 가서 미적분에서도 계속 써먹게 되기 때문에 이 등비수열 합공식은 완벽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일단 등비수열의 합공식의 어떻게 증명 과정을 보여줄 거냐면, 자, 등비수열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등비수열이 어떤 등비수열이 있는데 걔를 더하래.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래. 그럼 걔가 이런 말 아니겠어? A1 더하기 원래 A2 더하기인데 그 A2를 난 이렇게 써도 되지? A1 곱하기 R 더하기 A1 곱하기 R 제곱 더하기 A1 곱하기 R 상승 더하기 땡땡땡땡 플러스 A1 곱하기 R에 n-1승까지 더해주세요가 바로 SN의 의미 맞습니까?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러니까 니네한테 어떤 등비수열인데 걔를 더하래.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잖아. 그래서 나는 SN의 공식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라 등비수열의 어떤 수열이 등비수열일 때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내가 니네한테 만들어 주려고 지금 접근하는 거야. 아까 전에는 가우스가 생각했던 첫 항과 끝 항을 더한 거의 모든 항의 합이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만들어냈다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지금 요 풀이가 또 나중에 저 시그마가 또 배우는데 몇 급수라는 애랑도 연관성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도 니네가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에서 우리가 얘를 SN을 구하고 싶거든.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얘는 뭐 첫 항과 끝 항의 합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뭔가 어떻게 구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여기다가 내가 그냥 이 SN을 구해낼 건데 이 SN을 구하는데 여기다가 양변에 똑같이 R을 한번 곱해볼게. 그냥 여기다가 내가 양변에 R을 한번 곱해보면 얘를 RSN, 그러니까 이 항에다가 양변에 그냥 R을 한번 곱해볼 거야. 여기다 R 곱하면 RSN 맞지? 여기다 R 곱한 걸 A1 곱하기 R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살짝 옆에다 한 칸 밀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RSN이 뭐냐라고 니네한테 물어보면 SN이 이거니까 RSN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A1R 더하기 A1R 제곱 더하기 A1R 상승 더하기 땡땡땡땡 플러스 A1R n-1승 더하기 A1R의 n승이다라고 써도 되는 거 맞냐? 맞지? SN이 이거면 당연히 RS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주식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뭐가 나오냐면 1-R에 SN이 나올 테고 우변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왜 이렇게 썼냐면 빼기 편하게 하려고. 자, 이게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 거 쫙 빼니까. 그래서 뭐만 남냐면 A1-A1 곱하기 R에 N승이 남는 거 맞습니까? 이해했지? 그래서 나는 SN 구하고 싶었다며. SN 구하는 공식이 뭐냐 그러면 1-R분의 A1에 1-R의 N승이라는 공식이 탄생된 거.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에서 뭐랑 초항과 공비를 알면 SN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자, 근데 이 공식을 우리가 뭐라고도 많이 외워놓냐면 R-1분의 A1에 R의 N승 -1로도 많이 외워놓습니다. 뭐 한 거야? 그냥 마이너스 뺀 거지? 그럼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니네 만약에 공비가 1보다 크잖아? 그럼 이 공식 쓰면 되는 거고 공비가 1보다 작잖아? 그럼 이 공식 쓰면 돼. 선생님 저는 그런 거 싫은데요? 그럼 하나만 외워서 써도 돼. 그냥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지? 음수 나오기 싫어서. 음수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 뿐이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외워놔도 돼. 실제로 이 지금 니네가 배우는 대수에서는 얘를 더 많이 쓰겠지만 니네가 내가 나중에 가서 미적분을 배울 때 그걸 또 배운다고 했잖아. 거기 가서는 얘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야.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공식을 다 외워놓으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들지. 선생님 그러면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이 공식 쓰면 되고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공식 쓰면 되는데 그럼 선생님 공비가 1일 때는 무슨 공식을 씁니까? 라는 게 의문일 텐데 자, 공비가 1이라는 소리는 결국은 무슨 말이야? 첫째 항도 A1이고 둘째 항도 A1이고 셋째 항도 A1이고 넷째 항도 A1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등비수열 아니겠어?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인 거잖아. 그치? 공비가 1인 수열. 그럼 공비가 1이라는 소리는 결과론적으로 얘들아 얘를 n번째 항까지 더한다는 건 얘네들이 모두 다 그냥 A1이 n개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겠지. 그래서 R이 1일 때는 SN이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그냥 NA1이겠지 당연히.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나온 공식들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아마 아래 요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왜 나왔는지는 내가 니네한테 다 증명해줬고 그냥 받아들여서 쓰기만 하면 외우면 돼. 외우면 돼.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본다라면 잘 봐봐. 우리 이것도 아까 전에 얘들아 내가 만약에 어떤 AN이 3 곱하기 2에 뭐 2n 플러스 1 이렇게 딱 돼 있잖아. 그럼 니네가 어떤 AN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딱 하잖아. 그럼 니네가 이거 딱 보자마자 선생님 이 새끼 등비수열이네라고 니네가 알아야 된다고. 왜?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면 등비수열이라니까. 이해했습니까? 이 새끼 이거 딱 보자마자 얘 수열을 나열해보지 않고도 이 새끼 100% 등비수열일 거라는 걸 니네가 알아야 된다니까. 초항이 뭐면서 얘들아? 그냥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1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8인 거고, 그러니까 초항이 24면서, 그지? 공비가 얼마인? 4인 그냥 등비수열이라는 걸 니네가 바로 알아먹어야 된다고. 얘들아, 내가 만약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쓰여 있어. 그럼 얘들아, 이 등비수열이 아니야? 아니라고. 지수함수가 y축 평행이동해버리면 등비수열 아니라고. y축 평행이동 한 거잖아. 그러면 등비수열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수열은 등비수열이 아닌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등비수열인 거라고. 니네가 이것만 보고도 등비수열인 걸 알아야 된다고. 그걸 내가 니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야, 얘들아. SN을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 얘들아, 또 SN을 한번 눈여겨서 한번 살펴볼까, 여기서? 얘를 눈여겨 한번 살펴보면, 얘들아, 얘는 지금 무슨 수열이냐? 완전 지수함수 아니야? 얘도 지수함수지. 얘들아, 여기서 변수가 뭔데?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얘 이렇게 써도 되잖아, 결국. R-1 곱하기 A1에 R에 N승-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결과론적으로. 다시 한번 더 써준다면 R-1분의 A1 곱하기 R에 N승- R-1분의 A1 아니겠어, 이렇게?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등비수열이다. 그러니까 얘 완전 지수함수 아니야? 얘는 Y축 평행이동까지 해도 상관없는 애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Y축 평행이동 의미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이해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뭐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N이 여기 있잖아. N이 지수했으니까 이 새끼 지수함수 맞잖아.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여기 뭐 이렇게 마이너스 1 있으면 얘는 지수함수 안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 근데 SN은 그래도 상관없다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 잘 봐. 그러니까 SN이 만약에 또 이렇게 쓰여 있어. 그럼 이거 보면 쌤 얘도 지수함수니까 쌤 얘 완전 지수함수니까 쌤 이 새끼도 등비수열이겠네요. 이거 딱 보자마자 쌤 A에는 등비수열이겠네요 라고 니네가 물어보면 맞을까 아닐까라는 의심을 먼저 한번 해본다면 내가 니네한테 아까 가르치긴 했어. 얘들아, 얘는 일단 내가 니네한테 먼저 말하면 등비수열이 아니야. AN이. 근데 내가 문제 살짝 바꿔볼까? SN이 만약에 귀찮다. 그냥 이렇게 할게. 자, 어쨌든 내가 이거 지수함수잖아, 그지? 얘 등비수열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니네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얘 아니라고 니네가 대답해야 돼. 얘 아니에요. 그지? 왜 아니냐면 선생님 얘 지수함수인데 왜 등비수열이 아닐까요? 근데 얘는 아니거든. 근데 얘는 맞아. 얘는 뭐가 맞냐면 마이너스 이러잖아. 그럼 얘들아, 얘는 딱 보자마자 등비수열인 걸 말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차이점인 것 같아? 뭐라고? 얘랑 똑같아서? 맞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걸까?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말고, 왜 그런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 말고 내가 아까 설명한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얘는 내가 등비수열, 존나 지수함수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쌤, 얘 지수함수니까 얘 AN 등비수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실제로 풀어보면. 그렇지. 그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 새끼는 등비수열이 맞긴 한데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근데 얘는 첫째 항부터 진짜 찐 등비수열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내가 아까 전에 SN이 주어지면 무조건 AN을 구할 수 있다고 했지. 왜? SN-에 SN-1이 무조건 AN이니까. 하지만 단 언제?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고. 왜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했냐? S0이라는 새끼가 뭔가 존재해버리면 걔가 성립 안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 근데 쌤 얘는 쌤 아까 전에 이 등비수열의 S는 등비수열 형태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기면 모두 다 등비수열 아닙니까? 하면 지수함수 맞아. 그래서 등비수열일 확률이 높긴 하거든. 근데 아니라고. 대부분 둘째 항부터. 야, 해볼게. 얘들아. 여기서 Sn-를 구하면 얘들아, Sn-이 얼마냐면 2 곱하기 3에 n-1승이잖아. 플러스 1이잖아. 자, 빼보겠습니다. 자, 뺄게. 빼면 얼마 나오니 얘들아?
빼면 2에 2에 3 아니 그냥 2 곱하기 뭘로 묶어야 되냐? 3n-1으로 묶으면 돼요. 빼면 그럼 뭐 남았냐? 3 빼기 1 됐냐?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4 곱하기 3에 n-1 써도 돼. 그리고 단 n이 뭐야 얘들아? 2 이상이라고 써야 된다. 이해했어? 그 다음 n이 1일 땐 뭐야? 여기다 대입해야 된다고. n에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 얘들아? n에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7 나오나? 아니다. 7 나오지 7?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얼마 얘들아? 7이다라고 써주는 게 an이야. 그래서 둘째 항부터는 등비수열 이루고 있는 게 맞거든? 근데 첫째 항일 때는 등비수열 아니야. 왜? 여기다 n에 1 집어넣어봐. 7 안 나오지? 그래서 둘째 항부터 나온다고.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야. 근데 얘는 똑같이 나와. 얘는 1 집어넣으면 똑같이 이거 나올 거야. 그래서 이때는 그냥 첫째 항부터 그냥 바로 4 곱하기 3에 n-1이라고 써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정도만 구분을 해줄 수 있으면 된다고. 그게 아마 여기에도 어딘가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쓰여 있을까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그거까지 니네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됐지? 자,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내용을 좀 설명하고, 내가 다른 거 대표형 등비수열은 쉬워서 니네가 충분히 풀 것 같아서 마지막 내용만 설명 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10분 만에 설명이 끝낼 수 있으려나? 잠깐만. 자, 교육과정에서 되게 축소화돼서 별거 없어. 자, 근데 이거를 이해만 하면 돼. 자, 이거는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설명이 다 못 끝나면 다음 시간에 이 부분만 이어서 잠깐 설명할 테니까 숙제는 원리합계 전까지만 풀어와도 관계없습니다. 자, 일단 다 못 끝낼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원리합계 의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 원리합계. 니네가 이걸 알아야 인생에 살면서 수학이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 유일하게 도움되는 부분이야.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산 금액을 우리는 바로 원리합계라 그래. 원금과 이자의 합산 금액. 자, 니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니네가 만약에 100만 원을 넣었다? 100만 원을 넣었어. 근데 연이율이 4%래 그냥. 연이율이 4%라고 한번 따져보자. 그럼 니네가 이 말에 대해서는 알지? 은행에서 그냥 연이율이. 보통 우리나라 지금 뭐 은행의 금리, 뭐 부모님들은 많이 신경 쓰시잖아. 뭐 금리가 몇 프로냐, 막 이런 거에 대해 되게 많이 따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한 2.5% 정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라고 치잖아. 연이율 4%, 은행에서 연이율 4%를 준다라는 거는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1년 뒤에 얼마가 돼서 돌아온다는 소리야? 은행에서 104만 원을 준다라는 이런 의미잖아. 이 정도의 기초적인 내용은 알아야 뭔가 이게 서로 대화가 되는데. 자, 이 정도는 알겠지? 연이율이 4%라고 하면 이제 104만 원이 1년 있다 104만 원이 돼서 돌아와. 이해했어? 근데 니네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니네 어머님이 10년간 이제 저축을 했어. 이제 적금이 뭔지 알잖아. 그러니까 매년 똑같이 금액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도 100만 원을 넣고, 다음번에도 100만 원을 넣고, 그지? 그 다음번에도 100만 원을 넣고, 이렇게 100만 원을 10년간 넣었다. 그리고 나면 니네 어머님은 총 얼마를 넣은 거야? 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넣었을 거 아니야, 그지? 1000만 원 넣겠지. 10년간 넣었으니까 100만 원씩 10년간 넣었어. 그럼 총 1000만 원을 넣었잖아. 그럼 연이율이 4%래. 연이율이 4%라고 쳐보자.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를 따지는 게 바로 원리합계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10년간 넣었거든? 그럼 내가 그냥 니한테 그럼 야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넣었으니까 그냥 4% 줄게 해가지고 1040만 원 줄게 라고 하면 돼? 누가 손해보는 거야? 니네가 손해보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얼마를 어떻게 계산하냐? 은행에서 이렇게 계산해. 잘 봐. 적금을 넣잖아? 그럼 어떻게 돼서 돌아오는 거냐면, 은행도 절대 손해를 안 보지. 자, 내가 이렇게 100만 원씩 넣잖아? 그럼 은행에서 어떻게 주냐면, 이 100만 원은 은행에 1년밖에 안 있었던 100만 원이지. 실제로. 이 100만 원은 은행에 좀 오래 있었던 100만 원이잖아.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에서 니네한테 이 원리합계 금액을 줄 때 은행에서 어떻게 주냐? 이렇게 줘. 이 100만 원에다가는 얼마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니네한테?
104만 원을 줘. 그럼 그 전년도에 넣은 100만 원은 니네한테 얼마가 돼서 돌아올까? 100만 원 곱하기 1.04의 제곱이 돼서 돌아와. 왜냐하면 이 100만 원은 1년 지났을 때 벌써 내 금액이 얼마가 돼 있냐면 여기에 벌써 104만 원이 되어 있는 거야. 왜 104만 원이 되어 있겠어? 1년 동안 100만 원 곱하기 1.04가 붙었으니까. 그럼 이 금액에다가 1.04를 더 붙여서 니네한테 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럼 그 전년도에 든 100만 원은 얼마가 돼서 돌아오겠어? 100만 원 곱하기 1.04의 3승이 돼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과론적으로 니네가 처음 넣었던 100만 원은 얼마가 돼서 돌아올 거냐면 100만 원 곱하기 1.04의 10승이 돼서 돌아오지 않겠냐는 거지. 얘가 정확하게 말하면 100만 원 곱하기 1.04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총 10개가 되지 않겠냐고. 이걸 다 더한 게 바로 내가 총 은행에서 받아야 될 금액인 거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제일 밑에를 초항으로 보는 게 편합니다. 이게 초항이면 얘가 1.04가 곱해졌고 여기도 1.04가 곱해졌으니까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까?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이걸 우린 바로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해. 이걸 다 더한 거잖아. 계산하는 방법은 R-1분의 A1에 아까 전에 공식이었어. 알겠지? 1.04의 10승 마이너스 1이 바로 답이야. 그래서 보통 문제 1.04의 뭐 5승 정도는 니네한테 이렇게 문제에 줄 겁니다. 그래서 니네가 받아야 할 금액이 이렇게 탄생되는 거. 이해했지?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잖아. 이거만 이해해서 풀면 돼. 그러니까 뭔가를 공식을 외워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니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열해서 써야 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잘 들어. 좀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니네가 이거는 이제 은행에 맡기는 거잖아. 근데 니네 혹시 할부의 개념도 알아? 할부? 자, 할부의 개념이 있어. 보통 뭐 집을 살 때나 부모님들이 집을 살 때나 뭐 차를 살 때 보통 할부를 되게 많이 이용하시지. 자, 예를 들어서 할부금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을 사는데 뭐 그냥 차를 산다고 하자. 자, 니네 부모님이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해. 근데 5천만 원짜리 차가 있는데 내가 5천만 원을 그냥 주고 사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근데 5천만 원이 지금 목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부라는 걸 사용하잖아. 할부. 할부는 뭐냐? 내가 지금 5천만 원이 없으니까 먼저 차를 받아서 쓸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되냐는 거지. 실제로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사서 5년 동안 뭐 아니다 한 60개월 동안 갚는다라고 쳐보자. 그리고 월 이율을 예를 들어서 일단 뭐 똑같이 4%라고 잡는다라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될까를 따지는 게 바로 할부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잘 들어봐. 어떻게 따지냐면 내가 60개월 동안 낸 거잖아. 그럼 내가 이제 차를 받고 나서 1개월 후부터 이제 돈을 갚기 시작합니다. 알겠어? 내 지금 차값이 얼마이더라? 5천만 원이야. 근데 나는 5천만 원을 지금 그냥 땡겨 쓴 거야. 은행에서 너한테 그냥 5천만 원을 준 거지. 그지? 5천만 원짜리 차를 사기 위해서. 그럼 나는 1개월 후부터 얼마씩 갚아야 하겠냐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 은행도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잘 들어. 얘네 돈은 지금 저 먼 후 미래의 돈 아니야? 이 미래의 돈을 난 현재로 끌고 올 거야. 이해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 A1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야. 니네가 돈의 가치를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뭐를 제일 좋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바지를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샀다고 치자. 한 초등학교 때. 그냥 고등학교 때 다 샀다 쳐 그냥. 고등학교 때 내가 이 바지가 교복이었어 그냥. 교복인데 엄마가 그때 내가 뭐 고등학교 때 뭐 짜장면 한 그릇에 한 1,000원이었나 봐. 엄마가 이제 나한테 주면서 종근아 밥 먹고 와 하면서 이제 엄마가 줬어. 주머니에 내가 넣었지 1,000원을. 이제 짜장면 가게에 내가 밥을 먹었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내가 이제 그 짜장면 가게에서 내가 1,000원을 딱 갖고 있었어 내 주머니에. 근데 잃어버렸어 내가. 이 바지를 한 30년 있다 찾은 거야. 그래 그때 내가 분명히 그 바지 안에 있었던 1,000원으로 내가 분명히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겠지. 근데 내가 30년 후에 이 바지에 있는 그 1,000원을 가지고 그 짜장면이 똑같이 가서 내가 이 30년 전에 주머니에 있었던 내가 여기서 사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못 사 먹었다. 이 1,000원을 달라고 하면 주겠어? 안 주지. 왜? 돈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 A1을 현재가로 땡겨올 수 있어야 돼.
월이율 4%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돈이 있었잖아. 이 돈은 분명히 한 달 있다가 4%의 이자가 원래 붙는 돈이지. 내가 이걸 만약 은행에 넣어놨으면 4%가 붙었을 거 아니야? 안 붙었지. 땡겨 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 돈을 일로 끌고 오잖아. 그럼 이 돈은 얼마였겠어요? 1.04분의 A1이라는 금액인 거야. 이건 미래에 대한 돈이야. 미래에 대한 돈을 현재로 데리고 오는 거야. 현재 가치는 5천만 원의 가치인데 이 미래 돈을 내가 땡겨와서 쓰는 거잖아.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 니네가 쓰는 거야. 그래서 할부는 무조건 손해겠지 당연히. 돈만 있으면 할부를 쓸 필요가 없겠지. 미래의 내 거를 땡겨오는 거야. 그럼 얘도 은행에서 지금 2달 동안 빌려준 거잖아. 내가 그냥 거꾸로 생각을 해봐. 내가 은행에 이 돈을 반대로 넣었으면 은행에서 2달치 이자를 줬겠지. 근데 내가 얘를 다시 땡겨오니까 은행에서 나한테 이자를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1로 왔을 때 얘가 1개월 전이면 1.04분의 A1이었겠지. 두 번 데리고 오니까 얼마야? 1.04의 제곱분의 A1 아니겠습니까? 그럼 60개월 동안 내가 갚아야 되니까 이 A1의 이 마지막 A1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04의 60분의 뭐 A가 되는 건 거지. 지금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이 돈을 다 더한 금액이 현재 얼마의 가치라면 돼? 5천만 원의 가치를 하기만 하면 돼. 원리합계 완전 반대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냥 원리합계는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주는 거고 미래에 대한 가치를 이제 내가 돈을 해서 미래에 받는 돈이고 이걸 다시 현재로 들고 오니까 돈을 1로 갖고 오느냐 1로 갖고 오느냐야. 내가 60개월씩 만약에 100만 원씩 적금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돈을 끌고 와가지고 내 돈이 늘어날 거고 1로 가면 줄어드는 거야. 그냥 딱 요 정도만 니네가 알아둬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릴 거야. 이게 예전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도 많았었는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축소돼서 요 정도. 그럼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제일 아래에 있는 애를 초항으로 잡는 게 편할 겁니다. 그럼 얘들아 얘는 공비가 또 얼마겠어요? 이 바로 전항이 1.04의 59승분의 A1 아니었겠니? 그러니까 얘 공비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1.04겠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확보하는 곳이 R-1분의 얘가 A1이 되는 거야. A1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답일 거라고.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얘들아? 5천만 원이 나와야 된다고. 그때 우리는 A 값을 구하기만 하면 한 달에 얼마씩 내가 돈을 내야 5천만 원을 갚을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했니? 그러니까 니네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들아 할부 5천만 원이면 60개월 갖는다고 하면 5천만 원 나누기 그냥 60개월 해가지고 한 달에 뭐 얼마야? 7에 40, 68에 48? 48에 20? 뭐 6, 38, 뭐 83만 원 정도씩만 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실제로 따져보면 한 100만 원이 넘어갈 거야. 4%의 이율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라고. 이 4%가. 무슨 말이야? 지금은 니네 봐봐. 그냥 니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5천만 원짜리 살았는데 엄마 60개월에 산다고 하면 그냥 5천만 원 나누면 60개월 하면 될 것 같잖아. 그럼 실제로 한 83만 원 정도 나올 거 아니야. 실제로 이거 진짜 4%로 계산하잖아. 내가 봤을 때 한 120만 원씩 내야 될걸? 되게 큰 금액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할부로 끌고 오면 그 금액이 되게 커져. 이걸 직접적으로 계산해주면.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는 1.04 60승은 얼마로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는 나오니까 충분히 니네가 계산할 수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원리합계.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건데 이것도 의미만 말해줄게. 의미만. 이건 약간 할부의 느낌이 아니라 이게 딱 세 종류야 원래. 적금, 할부, 그다음 솔직히 연금이라는 거거든. 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니네가 이런 거 있어.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을 떼는 거 아나? 국민연금이라는 걸 때 뭐냐면 지금 니네가 내가 얼마를 벌면 국가에서 미리 얼마를 떼가. 왜? 너 늙으면 일 못 하잖아. 그럼 국가에 손해를 끼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늙었을 때 돈을 줄게 해서 65세 이상 되면 돈을 준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떼가. 그러면 국민연금을 떼갔어. 그 국민연금을 떼간 돈을 이제 65세부터 니네한테 줘.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주든 뭐 200만 원씩 주든 300만 원 주든 뭐 이렇게 돈을 얼마씩 낸 거에 따라 틀려. 근데 내가 65세가 딱 됐어. 드디어 이제 연금을 받는 날이 딱 됐는데 내가 암에 걸렸어. 이제 내가 내일 모레 죽어. 뭐 한 달 있다 죽는데 이제. 존나 아깝잖아. 이때까지 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죽지 않았으면 받아. 그래서 국가한테 이제 청구를 하는 거지. 나 좀 미리 달라. 나 진짜 솔직히 뭐 몇 년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적립된 금액이 한 1억이지 않냐.
1억 나 미리 달라. 나 다 쓰고 죽겠다. 그 1억 주세요라고 하잖아. 내가 막 1억이 적립돼 있다 쳐. 내가 진짜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럼 그 새끼들이 절대 1억 안 줘. 왜냐면 또 그것도 연금이잖아. 다시 말해서 내가 한 달에 원래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100만 원씩 받는 금액을 만약에 내가 죽지만 않았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할부랑 느낌 똑같아. 잘 봐. 원래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원래 100만 원씩 60개월 받는 거야. 예를 든다면. 그럼 내가 원래 얼마 받아야 정상인 거야? 100만 원씩 60개월 받으면 이제 6천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내일 모레 죽으니까 그냥 6천만 원 미리 땡겨달라고 하잖아? 그럼 그 새끼는 6천만 원 안 줘. 어떻게 주는 줄 알아? 너 이거 나중에 받을 돈이었잖아. 그러니까 또 이자 다 떼서 줘. 이자 다 떼서 주니까 실제로 막 주는 돈은 한 4천만 원,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주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왜? 그만큼을 다 떼서 주니까. 그거를 따지는 게 이제 그런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할부는 이 금액을 구하는 거라면 연금은 이 금액을 알려줄 테니까 이거를 구하세요 문제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차이점이 무슨 차이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숙제를 풀어갖고 오면 될 것 같아.